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의 대표적으로 일타로 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인데, 이 HD 현대중공업이 어떤 모습으로 조선업이 왜 지금 다시 우리가 시클리컬하게 다시 관심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높여야 될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걸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어떤 2차 전지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사볼 만한 그러한 종목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 내내 이제 여러 종목들을 보다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업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좋은 종목들을 피킹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시총이 11조 789억이죠. 네, 바닥 거의 뭐 9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4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0% 정도 올라와서 1차 저지선을 10만 원대를 뚫고 올라와 있는 거죠. 네, 12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차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은 충분히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1차 상승은 이미 끝났다. 문제는 이게 더 올라가서 기존의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조정 없이 올라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 그다음에 국내 기관들이 10만 주, 15만 주씩 사는 그런 모습. 그전에 계속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수급이 조금씩 뭐 빨간 거로 갔다 파란 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번 주 수, 목, 금, 토에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좋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현재 조선업이 다시 우리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안테나에 걸리는가? 우리들의 안테나에 관심에 들어왔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이 시점에서 조선업이 매력적인가? 이 부분을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향후에 조선업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각이 서는 거죠. 자,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인은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조선가. 신조선가는 지난 5월 12일 기준 168.1포인트로 연초 이후 3.6% 상승을 했다. 지금은 170이 넘어선 상태죠. 벌크선은 거의 4%, 탱커는 거의 5%, 가스선도 5% 이상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LNG선도 연초 이후 4% 상승하며 척당 2.58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2021년 대비 약 32% 상승을 한 그러한 가격 지수이죠. 컨테이너선 가격 상승세는 좀 진정되었으나 연료를 변경하는 신규 선박이 나오면서 성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컨테이너선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메탄올 추진선의 경우 대략적으로 LNG선 추진선 수준 가격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기존 컨벤셔널 연료를 사용한 선박 대비 약 15에서 20% 정도 신조선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해서 연료를 대체하는 그러한 선박도 최근에 건조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존 컨벤셔널 석유를 쓰는 것보다도 프리미엄이 15에서 20% 정도로 신조선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조선가의 강세는 조선사들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조선사들의 장기 실적 개선 가시성 제고를 의미를 하고 있다. 현재 일반 상선은 2025년까지, LNG선은 2026년까지 물량 확보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2026년까지 이익 개선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신조선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를 받아서 170까지 왔고, 컨테이너 신조선가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있고, LNG선 신조선가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벌크, 탱크, 가스선 신조선가 추이도 바닥에서 모두 올라와 있는 그런 호황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주가 매력적인 것은 중고선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이제 중고 가격이 먼저,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먼저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고 버텨야만 올라가듯이 조선업도 중고선 가격이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향후에 신조선가가 더욱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중고선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신조선 시장 활기를 되찾는 그런 전조 현상을 보고 있다.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것은 봤고, 이 이제 회색이 이제 중고선 가격 지수인데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중고선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수주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신조선의 수주량이죠. 네, 수주량은 회색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물론 2005년, 8년 그 아주 호황기 때보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실히. 그래서 중고선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고 이게 신조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수주 규모가 아니라 수주 잔고가 더 중요한데 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가격 협상력을 업을 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에 대해서 이제 토크를 거의 다 채워놓고 이제 그 가격이 높은 것만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죠. 주가의 핵심은 절대적인 수주 규모가 아니라 수주 잔고, 매출 기준의 증가 여부에 달렸다.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매출 기준으로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수주 전략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수주 증가가 아니라 수주의 질적으로 질을 높이는, 즉 가격을 높이는데 현재 조선 3사가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양이 증가하고 완전 Q가 증가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퀄리티, Q 중에서도 핵심 퀄리티가 증가하는 거죠. P가 증가하는 거죠. 이에 2024년 조선사들은 슬롯 판매 규모를 1년치 정도로 제한하면서 가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다.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조선 3사의 수주잔고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LNG 수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이 LNG를 개발을 해서 자국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해외로 수출, 특히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확대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국내 3사 조선업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 미국 LNG 수출 확대. 2위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 및 LNG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다. 23년 상반기 2개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 포트 아서 CP2 및 1개 확장 프로젝트 기존 것을 확장하는 코플러스 크리스티가 FDI 발표를 했다. 최종 투자 결정을 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관련 건설 및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드리프트 우드 등의 일부 프로젝트들의 최대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됐고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이제 금리와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연기되는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장기로 수출 계약이 일어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프로젝트는 다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미국, 사우디,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자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LNG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나 미국은 유럽판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산 LNG 수요를 지속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LNG 수출을 위한 LNG선 발주 사이클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유럽의 문제들,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려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좀 멈췄다가 다시 미국 LNG 수출 확대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퀄리티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시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FDI까지 최종 투자 결정까지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2023년대 FID 완료 또는 예정인 미국 내 LNG 프로젝트 개요. FID는 이미 투자가 결정된 걸 말하는 거고, 향후에 투자가 결정 예정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개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리오 그란데, 포트 아스, CPT, 레이크 찰스 이런 것들 프로젝트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나. 생산 시장도 2027, 25, 26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FDI 일정 23년 1월은 이 두 개는 이제 픽스가 된 상태이고 세 개는 픽스가 됐죠. 그 다음에 올 2분기에 벤처 글로벌의 CP2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미국 LNG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지금 보시면 24년에 어디 MMPTA 그러니까 34.2 MMPTA 굉장히 큰 것이 10.4 MMPTA 6.7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올랐다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의 돌핀 미드스트림사의 FLNG의 활용 방식 변화로 FLNG 시장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FLNG에서는 뒤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LNG FPSO 형태와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냉방 시설 외에도 리코파이어 FLNG라는 FLNG의 새로운 활용 형태가 등장을 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FLNG와 리코파이어 FLNG 선을 비교를 하면 육상 가스전을 해상에서 액화 시설을 통해서 액화를 시킨 후에 저장을 해서 선적을 하는 그러한 그 플로팅을 배를 큰 어떤 탐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FLNG라고 하죠. 배를 플로팅 LNG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액화 시설 이 액화 시설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상에서도 붙이고 다른 데서도 붙이고 육상 가스전도 가져오고 해상 가스전도 가져오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뭔가 규격화를 시켜서 여기저기에 비용을 적게 들면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2억에서 2조에서 3조 달러가 드는데 이 시설 자체를 탈부착을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리코파이어 FLNG 구조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 하는 거죠. 자, 다시로 돌아서 돌핀 미드스트림은 이란 미국의 유명한 이제 LNG선이 아니라 LNG를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 육상 가스전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것을 FLNG라고 그러죠. FLNG를 통해 처리 수출하는 방식을 제한 육상 액화터미널 해상에 건설하는 방식인데 해상의 FLNG를 통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개발 이후 FLNG를 재활용할 수 있고 규격화를 통해 투자비 20에서 40% 정도를 절감이 가능한 것을 개발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리코파이어 FLNG라는 거죠. FFLNG라는 거죠. 이게 새롭게 한 거죠. 해상의 FLNG를 통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육상이가 아니라 해상에 개발 이후 FLNG를 재활할 수 있고 규격화를 통해서 투자비에서 20%에서 40%를 절감하고 4.5년이나 걸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돌핀사는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종 투자 결정 FDI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장기 FLNG 4척, 척당 350만 톤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돌핀 미드스트림사에서 진행 중인 F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상세 설계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ENI의 코럴 FLNG 2차 외에도 돌핀사의 캐나다의 캐다 및 미국 내 FLNG 프로젝트가 하반기 FLNG 수주 후보이며 척당 20억 달러로 전망을 한 큰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이 참여가 확정이 돼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육상가스전을 개발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이 시설을 배 해상에 띄워가지고 바로 저장을 해서 선적해서 가는 FLNG 선에 이것을 해상 시설을 육상가스전 액화 시설을 이것을 해상에다 세우는 거죠. 해상에다 세워서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규격화 한다면 우리 레고 블록처럼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만드는 기간도 적게 들면서 훨씬 효율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미드스트림사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돌핀 미드스트림사와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다. 육상 가스전을 개발하는 시설을 해상에 블록화하겠다. 규격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의 델핀 미드스트림사의 FLNG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델핀 미드스트림사가 회사 이름이다. FLNG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이 부분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되죠. 미국 LNG 생산업체인 델핀 미드스트림사는 에너지 무역회사 비톨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네. 그래서 계열사인 비톨 INC와 구속력 있는 LNG 판매 및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델핀의 LNG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15년 동안 VIC에서 FOB 기준으로 연간 500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렇죠? 이 계약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죠? VIC라는 회사와 LNG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계약까지 다 한 거죠. 델핀은 연간 최대 1,30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 4척의 FLNG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들어간 거죠. 델핀은 2014년 멕시코만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진 UTOS 성유관을 매입을 했다. 2015년은 딥워터 포트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딥워터 포트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개발 회사이죠. 네. 이 항구는 루이지애나주 카메론 페리시 해안에서 약 40해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한 그 항구라고 그런 거죠. 네, 허가 신청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2015년에 냈다. 또한 이 델핀사는 삼성중공업과 블랙앤비치와 설계를 완료해 올 사업을 진행해 잘 가고 있고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한다. 삼성중공업하고 블랙앤비치라는 회사가 서로 합해서 여기 FLNG선을 리코파이어 LNG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블랙앤비치사는 인프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조달 컨설팅 및 건설 회사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국제적 글로벌 프로젝트, 미국에서 만드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델핀 미드스트림사의 리코파이어 FLNG에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델핀 미드스트림사의 2023 하반기 한 개 프로젝트가 FID 투자 결정이 최종 승인 나기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난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IMO 국제해사기구 EU별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LNG선에 대한 추가 개발과 선박 발주가 필요한 거죠. 예, 현존선에 대한 현재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EEXI, CII가 2023년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운사들의 대비가 시작이 되고 있다. EEXI, CII 네, 이런 것들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환경 규제 네. 해운사의 규제 대응 방법은 감속, 엔진 출력 제한 장치 부착 및 실제 운항 속도 감속. 두 번째는 보조 추진 장치 부착, 풍력 추진 장치 등 부착해야 되고 선박을 개조해야 되고 이 세 개의 지금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7월 예정인 MEPC 해양환경보호위원회 80차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탄소 부담금 납부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의 경제적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장기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노후선 교체 발주 필요성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2024년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해운업을 포함할 것이다. 배출권 구매 비율이 2024년 배출량이 40%에서
2026년 100%까지 상승할 상황, 부담이 가중되죠. 따라서 배를 새로 사서 운행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하반기에도 컨테이너의 선에 대해서 교체 발주가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에서 본격적으로 탈탄소가 시작되는 가운데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을 중심으로 선박 교체 발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나 에버그린이나 CMA, CGM 등 대형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진행하였거나 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 컨테이너성의 경우 메탄올 듀얼 퓨얼 형태의 컨테이너선 견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 메탄올과 그 다음에 석유를 함께 쓰는 이중 듀얼 엔진을 가진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당초 하반기 예상되었던 탱크 발주가 운임 변동성 확대 및 운임 감산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교류 발주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비LNG선 수주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다. 꼭 LNG선만의 그런 브라이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LNG선인 컨테이너선에서도 교체 발주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경우 가격이 기존 컨테이너선보다 5에서 15% 정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탱크보다도 가격이 높아 한정된 도크를 활용하여 수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탱크선보다도 더 좋은 수주로 이 컨테이너선 교체 발주가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한국 선사 3대 조선사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상 글로벌산, 머스크, 에버그린, 원, 양밍, CMA, CGM, 코스코 시핑 이런 사들이 이러한 컨테이너선의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카타르선 2차 LNG선 수주죠. 네, 카타르 2차 LNG선 수주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 고수익 LNG선 40적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 한 척당 신조선가가 2억 6천만 불, 조선 3사 총 38개 다수 슬롯을 확보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 수주 실적이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카타르 2차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큐막스 또는 큐플렉스급의 대형 LNGC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한정된 건조 캐파와 해당 규모의 건조 트랙 레코드가 국내 대형 조선소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과 또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카타르 에너지는 이달 첫 2주 동안 선주들과 2차 발주를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카타르 에너지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장기 용선에 사용하는데 이번 발주 물량을 선주사 후보를 추린 후 세부 사항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구체화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죠.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이달한 하나오션은 9월까지 각자 발주 협상 시한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2차 발주 물량은 40여 척으로 지난해 1차보다 소폭 줄었지만 LNG트의 성과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계약에서 LNG선은 한 척당 2억 1,500만 달러였지만 올해는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카타르 에너지 2차 발주 물량 규모는 1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LNG선 신조선가는 2억 6천만 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다. 처음 1차 발표 때 2억 1,500만 달러였는데 2억 6천만 달러까지 올랐다는 것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왜 조선업이 매력적인가를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조선가도 오르고 FLNG라는 새로운 형태도 있고 카타르 2차 또 발주도 있고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의 새로운 또 예, 뭐랄까 배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시클리컬하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조선업 업황을 볼 때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건 뭐 명약관하죠.
자, 이 중에서 제가 보는 첫 번째 수혜주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현대라는 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몽준이가 26.6%를 들고 있고 전기선 아들이 5.2%를 투자해서 둘이 합치면 한 32% 정도로 HD 현대를 지배를 하고 있어 대주주로. 그 중에서 35.1%로 한국조선해양을 중간 지주사로 들고 있죠.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이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 손자회사 현대미포전서 또 손자회사 현대삼호공업 이렇게 세 개 회사를 들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만 상장돼 있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공업 세 개 회사가 자회사로 아들회사, 손자회사, 그 다음에 증손자회사 이렇게 연결적으로 눌려져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을 보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네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룹의 구조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그룹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조선해양 7조 3,462억 시가총액 이 지주사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 가장 큰 자회사가 현대중공업이죠. 11조 789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선, 군함 이거 67.08%를 생산하고 해양 구조물 제작, 설치, VC 원유 생산 설비 FLNG, 화공 설비 17.49%, 선박용 엔진, 디젤 발전 설비 24.7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LNG선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군함 이 모든 것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다. 반대로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아들회사인데 3.2조 정도의 규모이다. 중형 선박 그리고 특수선을 만들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LPG, 에틸렌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노션은 바로 불도저 등 건설기기를 운반하는 것을 컨노션 운반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냉동 컨테이너선, 아스팔트 운반선, 해약자금 지원선, 카페리 등 오부가 특수선박시장, 중소형 시장, 특수선박시장은 전부 현대미포조선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큰 거, LNG, 원유운반선 이런 것들은 현대중공업, 상선 이런 것들은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선박, 특수선박을 만든다.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하청업체라고 볼 수 있는 컨테이너선, 작은 컨테이너에서 유도선, LNG선, 자동차 운반선, 해상 크레인 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삼호중공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만 상장, 삼호중공업은 비상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새로운 수주전쟁에서 승리가 예상이 당연히 되죠. 카타르 2차전에서 수주가 당연히 될 것 같고 국제해양방위산업체 참가. 이제는 군함, 한국형 항공모함, 무인전력지 통제함, 한국형 항공모함, K방산에도 또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다. 지금 미국에서도 엔간한 군함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이것을 좀 못 만드는 것 같아. 뭐가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군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탱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함도 우리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들 가능성 이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향후에는 추가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통사는 2023년 영업이익이 3,278억, 2023년은 8,828억, 1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작년에는 모든 걸 다 떨어버리는 마이너스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23년, 24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게 1차 선반영돼서 가격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쉬었다 2차, 3차 더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현재 동사는 124,800원인데 15만원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올라갈 확률. 그래봐야 약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네,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건 이제 가진 사람의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1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정도, 이 정도가 할 것이지, 15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 가진 자는 지속 보유, 추격자들은 12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사서, 빠지지 않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조선업이 현재 매력적인 거 이유 하나하고 HD 현대중공업 이 두 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15만 원까지 보자. 기존 보유자들은 15원까지 견뎌라. 신규 보유자는 12만 원이 깨지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금일 뭔가 추천 정보 나는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솔루션을 나침판의 역할을 꼭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